안녕하세요. 예측 애널리틱스 실습 조교 배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구축하고 이 구축된 모델의 예측 성능을 확인한 뒤 학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데이터셋을 먼저 직접 생성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이 생성된 데이터셋에 모델을 학습하고 이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함에 따라 예측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학습 상태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부터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패키지를 이용하였고, 기계학습 모델, 이번 시간에는 이제 sklearn에 내장되어 있는 이 디시전 트리 분류 모델, 디시전 트리 회귀 모델을 불러와서 학습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습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중 하나로 이제 의사결정 나무가 학습을 한 뒤 결정되었던 어떤 의사결정 규칙들을 한번 시각화해 보기 위해서 이 플랫트리라는 패키지도 이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화를 위한 패키지도 불러와 줬고요.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맑은 고딕으로 한글 폰트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코드는 make 문수라는 코드를 이용했습니다. 이 make 문수는 이제 분류 모델을 위한 어떤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함수를 이용하기에 앞서 데이터 개수는 몇 개를 만들지를 설정해주는 옵션도 존재하고요.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이론적인, 그러니까 너무 딱 예쁜 초승달 모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게 아니라 약간 노이즈도 약간 섞여져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노이즈도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랜덤 시드를 2020과 같은 어떤 고정된 시드 값을 통해서 매번 똑같은 코드를 구현할 때마다 동일한 가상 데이터가 만들어지도록 고정을 해 두었습니다. 코드를 구동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 피처와 타겟이 만들어져 있게 되고요. 이 피처를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해 보면은 이제 이 파란색인 어떤 달빛 모양의 데이터들과 빨간색의 이 달빛 모양의 어떤 형태로 이 분류 모델을 위한 데이터셋이 가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재는 좀 예쁘게 생긴 달빛 모양은 아닌데, 여기서 노이즈를 조금씩 줄여가면은 이렇게 예쁜 달빛 모양의 데이터셋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예쁜 모양의 어떤 분류형 데이터는 너무 쉽게 학습이 될 것이니 노이즈를 아까처럼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모델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는 데 있어서 늘 그래왔듯 먼저 피처와 타겟을 입력받아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로 분류해주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하였고요. 이 해당 함수를 통해서 약 80%의 트레인 데이터와 20%의 테스트 데이터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리가 된 이 트레인 데이터에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적용을 해서 각 변수별 단위를 정규화해주는 코드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불러와 줬는데요. 이 의사결정 분류 모델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조절할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맥스 뎁스로 의사결정 나무의 최대 깊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저의 경우 이제 현재는 3호로 설정을 해 두었는데, 최대 분류가 될 수 있을 만큼 다 분류를 해 주어라 라는 뜻에서는 이제 맥스 뎁스를 제한 짓지 않겠다
라고 해서 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제한이 없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 배우셨다시피 이 맥스뎁스가 이제 깊어질수록 가적값의 위험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니까 저는 논이 아니라 3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뎁스를 3으로 입력하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피팅을 해보았습니다. 피팅이 정상적으로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예측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내에 이 predi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학습된 모델에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뭐 트레인 데이터라던가 테스트 데이터라는 거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predict 함수 이용하게 되면은 학습이 끝마친 모델에 해당 데이터를 적용해보는 코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를 이렇게 두 줄로 작성해 보았고, 어큐러시를 산출하기 위해서 sklem에서 내장되어 있는 이 어큐러시 스코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큐러시를 산출을 해보면은 트레인 데이터의 어큐러시는 약 92%, 그리고 테스팅 어큐러시는 약 95%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측 결과를 확인하였으니까 모델의 학습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학습 상태를 체크한다의 의미는 앞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이 달빛 모양의 어떤 분류 데이터셋을 어떠한 결정 경계면으로 학습을 하였는지를 시각화해 볼 것이고 이 분류 결정 경계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되었던 어떤 디시전 룰들을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그림부터 먼저 그릴 예정인데 이 가운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X축과 Y축 그리고 각 X축, Y축에 놓여있는 이 여러 개의 트레인 데이터들 혹은 테스트 데이터들이 존재가 할 것인데 그 데이터들의 모든 예측 확률 값들을 종합을 하여서 파란색으로 예측되었을 경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음영이 칠해지도록 그래프를 그려볼 것이고 빨간색 클래스일 것이다 라고 예측된 예측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붉은색에 가까운 음영이 칠해지도록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 보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듯 시각화를 위한 X 격자와 Y 격자를 만들어주는 코드가 이 4개의 코드로 생성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보자면은 먼저 이 피처를 좀 예쁘게 보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 초승달 모양의 현재 이 분류 데이터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2차원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차원의 피처를 어떤 최대 혹은 최소값을 이용을 해서 X쪽의 격자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원의 피처를 값들의 어떤 최소, 최대를 이용을 해서 Y쪽 격자를 만들어주는 좌표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쪽 격자와 Y쪽 격자, 즉 두 가지 차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 포인트들을 한꺼번에 합친 것을 이제 그리드라고 제가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림은 그러면 이제 이 그리드라는 것을 모델에 예측돼야 할 대상으로 이제 입력을 해줄 것인데 이 모델.predict probability는 이 그리드 안에 존재하는 어떤 여러 개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예측 확률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해당 제가 지금 음영색을 칠한 이 함수의 결과물은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은 몇이고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은 몇이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함수인데 저는 그중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 값이 몇인지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확률 값에 대한
것을 이제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기 위해서 잠깐 쉐입을 조정해주는 코드도 수행을 하였고요.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트레인 데이터는 92, 테스트 데이터의 어큐러시는 95, 그리고 이 각 데이터 포인터 별 예측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작성된 이 코드를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자면, 먼저 이 그림의 크기를 조금 큼지막하게 그릴 수 있도록 피겨 사이즈를 설정해주는 코드와, 이 컨투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음영, 즉 여러 가지 이 데이터들의 어떤 예측된 결과를 이제 컨투어 함수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음영색을 통해서 어떻게 예측이 되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투어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디시전 선을 결정 경계면을 어떻게 출력이 되었는가를 시각화해주는 코드고, 이 스캐터 함수는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위치를 표기해 줄 수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중간중간에 뭐 알파와 같은 건 이제 투명도를 조절해주는 어떤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래프의 타이틀은 이제 해당 어큐러시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이용을 해서 타이틀이 매겨지도록 코드를 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되었고,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시각화를 해보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SKlearn에 내장되어 있는 이 플랫트리를 이용해서 이 의사결정 규칙들을 이렇게 시각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X 대괄호 1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피처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피처가 이제 0.08보다 크다 작다를 통해서 왼쪽과 같이 분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과 연관지어 이해를 해보면은 실제로 이제 0.085가 여기서도 0. 거의 조금 올라가서 이 0.085, 이 파란색 선으로 가장 처음으로 분류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첫 번째 변수가 마이너스 1.14를 기준으로 또 분류가 되었고, 또 1.084를 통해서 또 더 추가적으로 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1.14도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1.14로 표기가 되어 있고, 2.084도 1보다 조금 앞서간 이 선이 의사결정 규칙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진위계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어떤 불순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나무가 이제 학습이 학습될수록 이 불순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분기된 지점 내에서의 현재 클래스의 비율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두 번째 클래스가 더 많을 경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이 칠해져 있고, 붉은색의 클래스가 더 많이 칠해져 있을 경우 이렇게 붉은색에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상태를 체크해 보았고, 이번에는 이제 이 맥스 뎁스를 1, 2, 3, 4, 5 그리고 제한이 없게끔 조절을 해보면서 한번 학습 상태를 시각화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이 맥스 뎁스를 차례차례 하나씩 타고 들어가서 이 모델을 먼저 학습한다. 그리고 학습된 모델로 예측 결과를 수집한 뒤 어떤 예측 정확도도 산출을 해주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컨투어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맥스 뎁스가 1일 경우에는 딱 한 번만 분기가 되었는데요. 가장 잘 분기가 되도록 찾아졌던 의사결정 규칙들이 이렇게 뭐 여기서 같은 경우 0.085로 위에서 파악했던 0.085로 분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부터 경우에는 이제 또 두 번째 의사결정 규칙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분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스 뎁스가 올라갈수록 이 트레인 데이터의 어큐러시도 점점 올라갔고 테스트 데이터의 어큐러시도 점점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제 의사결정 규칙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으로 생겨 있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가장 좋았던 경우가 이제 테스트 어큐러시가 가장 높았던 맥스 뎁스가 제한이 없었던 경우에 학습 결과가 가장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 모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제 회귀 모델을 구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귀 모델도 분류 모델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상 데이터의 형태는 이제 y = sin x의 형태로 만들어지도록 제가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처럼 먼저 랜덤 시드를 고정해주고 데이터를 몇 개 만들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드를 고정한 뒤 이 np.random.seed를 구동하게 되면 시드가 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값과 y값을 가상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인데 x값은 먼저 그냥 이 0과 1 사이에 어떤 유니폼 분포를 따르는 여러 가지 값들을 이 샘플 개수만큼 만들어줘라 라는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함수 사용 설명법도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는데 이 x, y 여기서는 데이터의 개수, 1로 제가 입력을 해 두었는데 이 x, y만큼의 유니폼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제가 만들어 준 거고요. 여기서 10을 곱했으니 0과 1 사이의 값들이 아니라 0과 10 사이의 값들로 이제 x가 구성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값을 이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준 뒤에 제가 sin x 더하기 어떤 노이즈만큼의 어떤 y를 따르는 이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numpy sin x 라는 값에다가 이 노이즈, 이 n samples, 즉 1000개를 따르는, 1000개만큼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랜덤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이 sin x에 더해줌으로써 y 값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때 이 rand n이라는 이 함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의도했던 분산이 0.5의 제곱인 것을 감안을 한다라면은 여기다가 0.5를 곱해서 노이즈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 준 뒤에 시각화를 해보면은 먼저 이 빨간색 선에 해당하는 실제 sin 함수의 어떤 그래프에 이어 노이즈가 조금씩 더해져서 분포가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어떤 작업은 이 빨간색 선에 최대한 맞춰지도록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려 하고요. 이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데이터는 제가 방금 만든 이 점들의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데이터들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해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늘 그래왔듯 트레인 테스트를 분리를 해 주었고요. 모델을 이제 분리가 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디시전 트리 리그레스에 입력을 해서 학습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사용하였던 하이퍼 파라미터는 일단 맥스 뎁스에 제한이 없도록 제가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코드는 별게 아니고 이 분리되어 있는 테스팅 데이터에 약간 순서만 제가 좀 의도적으로 바꿔준 코드입니다. 이 부분은 그 시각화를 제가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 X테스트의 어떤 크기 순으로 나열해주는 작업을 수행했다라고 그냥 가볍게 인지 정도만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제 구동을 해서
예측을 해보면은, 시각화를 해보면은, 이 빨간색인 정답선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이 곡선의 형태의 추세를 가진 어떤 예측 결과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지금 직선으로 이루어진 게 전부 이 테스팅 데이터의 어떤 예측 결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면은 전반적으로 트레인 데이터의 성능은 지금 R스퀘어가 1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은 1에 가깝지 않은 거의 뭐 0.3 성능이 되게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제 맥스뎁스가 매우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적값이 되었다는 것을 좀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되게 노이즈가 심하게 예측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맥스뎁스는 추가적으로 튜닝이 필요하다라고 현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맥스뎁스를 1, 3, 5 그리고 제한 없음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을 하기 위해 한번 이 맥스뎁스를 네 가지로 준비하고, 이 맥스뎁스의 종류에 따라서 모델을 학습한다, 예측을 한다, 그리고 예측 결과를 시각화하는 이런 코드들을 작성을 해서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림을 설명드려보자면, 이 빨간색 선은 정답선이고 이 하늘색 선은 테스팅 데이터의 예측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예측 결과가 맥스뎁스가 1일 때는 거의 뭐 일자 형태에 가까운 예측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맥스뎁스가 3일 경우 점점 맥스뎁스가 1일 때보다는 빨간색 선에 근접하게 예측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에 가까우면 질수록 이전보다 더 빨간색 선에 가까워지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맥스뎁스가 제한이 없을 때는 어떤 이 빨간색 선을 추세를 잘 따라가고 있지만, 노이즈가 지금 노이즈도 함께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까 제가 기록을 해 두었던 이 트레인 R스코어, 테스트 R스코어를 통해서 한번 예측 결과를 시각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돌리게 되면은 이제 현재 가로축은 먼저 맥스뎁스이고요. 세로축의 왼쪽은 트레인 R스코어, 오른쪽은 테스트의 R스코어입니다. 보시면은 이 맥스뎁스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트레인 R스코어가 1에 가까워진다. 즉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맥스뎁스가 논일 때, 즉 트레인 R스코어가 가장 높을 때에는 테스트 R스코어를 보면은 조금 좀 낮은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적값의 위험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맥스뎁스를 최대한 깊게 하는 것보다는 5로 혹은 3호로 설정하는 것이 테스트 관점에서의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을 현재 나타내주고 있으니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3 혹은 5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용했던 코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에 대한 사이즈는 15 사이즈 그리고 6 사이즈로 제가 설정을 해 두었고, 이 맥스뎁스가 현재 이제 숫자로 이루어진 값이기 때문에 제가 이 x틱, 즉 x축의 어떤 네이밍을 이제 글자로 제가 수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매핑이라는 함수와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맥스뎁스에 있는 숫자들을 혹은 논이라는 값을 제가 글자로 바꾸어준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제가 그릴 건데, x축에는 맥스뎁스 그리고 y축에는 트레인 R스코어가 그려지도록 이 해당 두 줄을 통해서 트레인 R스코어를 시각화를 한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는 트레인 R스코어를 인지를 하게 작성을 했다라면은, 오른쪽 y축은 이제 테스트 R스코어가 기록되도록 y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트윈 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y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테스트 R스코어에
성능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이 플랫 함수를 이용해서 성능을 기록해 주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